러시아가 최근 들어 한국을 핵 타겟으로 설정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국제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 푸틴 정권이 직면한 복잡한 국내외적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푸틴이 후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배경에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러시아가 한국을 핵 목표로 삼은 이유와 푸틴이 물러서지 못하는 실제 원인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핵 타겟으로 설정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오는 국내외적인 압박 때문입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한 이후 러시아는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며 러시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장기전 속에서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푸틴 정권은 이 전쟁을 러시아의 역사적 정당성 회복과 서방 세계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내세웠지만 예상보다 훨씬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고 푸틴은 점점 더 강경한 군사적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푸틴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높이고 핵무기 카드를 꺼내 들므로써 서방의 개입을 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핵 타겟으로 설정된 것은 그만큼 동북아시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반도체, 정보기술, IT, 산업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위치는 러시아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서방 세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국이 타겟이 됨으로써 미국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더욱 신경 써야 하고 이는 러시아가 유럽 지역에서 느끼는 압박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강해지고 푸틴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존은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그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 초기에는 애국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푸틴을 지지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인적 손실로 인해 불만이 증대되었습니다. 푸틴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강력한 지도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군사적 강대국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핵카드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의 제재와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전략입니다. 푸틴에게 있어서 후퇴는 곧 정치적 몰락을 의미하며 이는 그가 절대 피하고 싶은 결과입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당연히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이미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러시아까지 한국을 핵 타겟으로 설정한다는 소식은 한반도 전역에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즉각적으로 비판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러시아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들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동북아시아 전역에 걸친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그에 따른 국제적 고립과 군사적 보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푸틴 정권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러시아는 최대한 핵 사용을 자제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푸틴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카드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억제하고 러시아가 원하는 외교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핵무기 위협을 통해 서방의 군사 지원을 억제하려는 의도는 명확합니다. 결국 러시아가 한국을 핵 타겟으로 설정한 것은 국제적인 군사, 정치적 압박 속에서 푸틴이 선택한 전략적 도박입니다. 이는 서방 세계와 한국에 대한 경고이며, 동시에 푸틴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압박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푸틴이 후퇴할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정치적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이는 그가 핵무기를 전략적 위협 수단으로 삼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 위협만으로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긴장을 높이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사회 내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들의 견해는 시기마다 변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가 국제적인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푸틴을 안정과 권력의 상징으로 보고 그를 지지합니다.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경제 위기와 혼란 속에서 푸틴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지지자들은 푸틴을 서방 국가와 기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주는 인물로 여깁니다. 또한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같은 강경한 외교 정책을 승리로 간주하며 푸틴의 리더십을 칭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부 시민들과 사회운동가들은 푸틴을 비판하며 그가 독재적이고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푸틴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패와 불평등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정부의 정보 통제와 개인 자유에 대한 제한에 불만을 품는 이들이 많습니다. 시골 지역이나 나이 많은 층에서는 정치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무관심한 입장을 보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푸틴을 오랜 세월 지도자로 여기며 정부 교체가 가져올 위험보다는 현 상태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치보다는 일상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국영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데, 이 매체들은 푸틴을 단호한 지도자로 묘사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며 외부 간섭에 맞서 싸우는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영 미디어는 주로 푸틴 정부가 안정성과 주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